민주당이 장신구 대여를 한 김 여사를 또 검찰에 고발을 했다. 예, 장신구 대여. 이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장신구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을 대여를 한 것을 또 검찰에 고발을 했네요. 바로 이게 지금 열심히 이른바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하려면은 김건희 특검을 대선 전에 문재인 정부, 그들이 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 작전을 놓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그리고 이 김혜경 모두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다. 기소가 유력하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되돌아가는 상황이 이재명, 김혜경 모두 기소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맞불 작전인 것이죠. 김건희 특검 지금 저렇게 나온 것이죠. 장신구 대여 이것도 또 문제가 많다라고 또 검찰에 또 고발을 하는 그런 그 민주당의 속셈은 그렇습니다. 맞불 작전이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쪽에서 김건희를 직접 물고 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김혜경과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그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포를 쏘면 저쪽에서 포를 쏘야 저쪽 포의 위세가 약해지는 것처럼 맞불 그 공세일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게 글쎄요, 검찰의 수사를 고발을 하면은 검찰은 일단 수사를 착수를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그 규칙은 우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쭉 대선과정부터 우리가 살펴봤고요. 김건희 여사, 지난번 대선 과정에 한 달 전에도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명리학적 관점, 사주를 쭉 풀어주셨는데, 상당히 좋다고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겠지만. 자,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또 앞으로 구설수는 어느 정도 시달려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풀어주시죠. 예. 저 사주가 이제 임자년 쥐띠거든요. 빨간 거, 자식 검은 거. 임자년 72년. 임자라는 글자는 물바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72년 임자가 물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무신월이에요. 원숭이 달에 태어났어요. 네. 그 다음에 생일이 병신일주거든요. 병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가 무자시예요. 무자시. 그러면 저거는 뭐냐? 저 사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달이거든요. 네. 저기 원숭이 달이다 말이야. 원숭이. 원숭이 달이, 즉, 저 사주는요, 늦여름에, 늦여름이자 초가을에, 입추가, 우리 초가을이 시작되는 게 입추라거든요. 그러네. 9월 2일이니까 그러네요. 입추. 입추가 지나고 나서, 이제 백로로 딱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입추가 지나서, 네. 넓은 들판을 삐루는 저 빨간 글자 있잖아요. 주라는 글자가 생일이 중요하거든요. 네. 태양불 사주예요. 평양불? 병화. 병화는 태양을 상징. 태양을 상징.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김건희 여사는 초가을에 한밤중에 넓은 들판을 비루는 태양불 사주입니다. 태양불 저 태양불 사주가 네. 좀 소탈하고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저 김건희 여사 우리가 아는 이미지하고 똑같네요. 그죠? 저 연월 일시를 한번 잘 보세요. 예. 임자, 무신, 병신, 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주에 음양이 이래 있거든요. 네. 이 사주는 양기로만 이루어진 사주야. 양기로만. 여자한테 양기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소탈하고 털떨어져. 우리 저번에 작년에 보셨지만 서울의 소리 전화 막 전화하는 내용 봤잖아요. 예, 7시간 얼마나 없었던가. 인기 더 끌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야, 우리 이웃집 누나 같다. 그렇죠. 야, 저런 누나 한 사이 있으면 좋겠다. 이 거꾸로 돼버린 거야. 그렇죠. 지금 굉장히 소탈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 사주는 저 식신이라는 글자는 저 밑에 저 편제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예. 저거는 뭐냐면 사업적인 경영 마인드를 나타냅니다. 편제가 우리 전무님도 경영학과 하셨지만 예. 저기 편제라는 글자가 경영을 나타냅니다. 죄를 다루는데 작은 돌에 쫀쫀하지 않고 글로벌적으로 살고 전국적으로 살면서 물류와 교통 좀 글로벌적으로 노는 걸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편제라고 불러요. 해석이 다양한데.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 한 글자 갖고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리고 저 위에 식신이라는 글자는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식신이. 그래서 의식주를 만들어내는 소통 능력과 예술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소탈해.
그래서 소탈한 성격이다 말이야. 그죠? 예. 그리고 저분이 저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네. 저거는 권력 의지를 또 나타냅니다. 편관이. 예, 저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권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남을 제압하는 쪽으로 가면 편관이 있는 사람은 권력 의지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과로 가면 저기 의학을 저기 질병도 되거든요. 질병을 치료하는 쪽도 갈 수 있고. 치료하는. 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교육적으로 방송 언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 디자인 쪽으로 갈 수 있고 건축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는 알다시피 처음에 학부는 미술 쪽으로 갔잖아요. 예, 저기 이제 그렇습니다. 식신하고 저기 편과이라는 글자가 너무 강하니까 한밤중에 태양이 너무 바다를 비추는 건데 저 태양은 반드시 임수라는 글자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시꺼먼 글자. 저걸 이제 우리 고전 명리에서는 수보양강이다. 태양이라는 글자는 반드시 바다를 비춰야 아름다워요. 우리 그래서 바다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태양 보러. 그렇죠. 네. 선셋 보러 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것을 병화라는 글자는 반드시 천간에 임수가 있어야 그렇게 큰 사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물 숫자를 받쳐줘야 태양이 더욱 빛난다. 그러니까 수보양강이다. 저기 태양이라는 글자, 병화라는 글자는 날일자를 쓰면 일조, 비출 조자를 써가 일조, 바다와 호수를 비춰야 좋으니까 일조 호해다. 호수 호자에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태양이 바다를 비추거나 호수를 비춰야 아름다운데 저 사주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기 태양이 한밤중에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 넓은 바자를 비추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은근히 오지랖이 좀 넓어. 오지랖이. 일복이 많아. 일복이. 편관은 일을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저 병화가 너무 넓은 바다를 비추려 하니까 기가 허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 토라는 글자로 자기 창의적인 대능으로 물을 장악하는 거예요. 제압을 해보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 태양이 기가 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토라는 글자가 편관을 제압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기 이제 식신제살이라고 하는데 고급 용어로 막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주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공부의 지속력을 나타낸 장작이 하나도 없어. 장작이. 다른 말로 하면 저 사주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초가을에 네. 약간 서늘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서늘한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여름 여름이 다진하고 지나서. 이제 좀 서늘하죠. 그래서 저기 한밤중에 넓은 벌판에서 모닥불 피우는 모습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넓은 벌판에서 모닥불이 저 피운다. 무토랑 벌판이거든요. 한밤중이니까 춥잖아. 근데 문제는 저 사주에 모닥불 피우면 끝까지 불이 안 꺼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저 사주에서 장작은 공부의 지속력을 나타내거든. 근데 저 사주는 장작이 없어. 나무가 없어요. 그 나무는 이제 명리학에서 갑이나 갑목, 을목, 지지로는 임묘진, 즉, 범, 토끼, 용을 봄의 에너지라거든요. 네. 생명을 나타내는 나무가 없는 기라, 저 사주가. 생명이. 네. 그럼 저기 이제 사주상으로 목균이 없으면 이제 간하고 피로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땅이 아닌 거라. 저기 좀 문제가 돼요. 아마 그 목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녀 생산에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두 분이. 없죠. 없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생명을 다루고 교육을 다루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저기 운에서 완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아까 그 대운에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사주를 봤을 때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저 사주에서 무슨 글자가 필요한지를 대운에서 맞춰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봐줄래요. 김건희 여사 사주를. 저 대운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좀 올려보세요. 저기 이제 대운이 있잖아요. 저 예. 김건희 여사는 구로 이제 운이 바뀌잖아요. 만구거든요. 그러네요. 81년, 91년, 2001년, 11년. 저기 인생 행보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한밤중에 넓은 들판에 비추는 태양이다 보니까 모닥불을 피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장작이 없잖아. 아이고 추워되는 거야. 그 불하고 나무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10살부터 불이 조금씩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장작이 언제 들어오느냐? 초년에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장작이 공부의 지속력이라 했거든요. 예. 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초반에는 공부를 별로 잘한 건 안 같더라. 뭐 실제로 실제로 그랬죠. 예. 근데 저기 운세를 보세요. 29, 2001년부터 있죠. 정인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네. 저기 색일인자가 지식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근데 을사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을사. 저기 발을 정자다 말이야. 나도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30대부터. 30대부터 늦게 공부운이 온 거야. 그때 깨달았군요. 그렇죠. 이제 40대를 또 보세요. 편인이 있죠. 갑진, 계묘, 임이 내갖고 밑에 글자가 임묘진 해갖고 저기 나무거든요. 계묘, 임이 내갖고 저기 70까지 그죠? 2040년까지
30대부터 나무가 들어와본 거야. 그럼 왜 됩니까? 초가을에 들판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있는데 네. 장작이 그렇죠. 끊임없이 공부를 받는 거야. 들어온다. 그럼 이게 저사주가 신약사람인데 운을 타는 거지. 장작이 지속적으로.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죠. 꺼질 날이야. 그래서 저기 운칠기삼이라고 솔직히 저사주가 A급 사주는 아니야. 근데 운이 어때요? 30대부터. 운을 타고 들어가고 그러네. 40대부터는 임묘진 목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운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제 인생 후반전 40대 중반 이후에가 상당히 좋은 그런 그렇죠. 이 사주가 되네요. 됐죠. 어허. 그리고 예. 저 이제 약간 또 세운을 내려볼래요? 하나 더 올려볼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리가 어려운 게 이제 철학하는 사람도 저한테 심지어는 철학하신 분도 나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죠. 오늘도 부산에서 모 분이 찾아오셨는데 나는 이제 논리적으로 고전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주거든요. 네. 내가 그거 깨고 있어요. 모든 고전을. 논리 정연하게. 근데 저 사주는 또, 그래서 대운을 보는 법하고 세우는 법이 운세가 또 달라요. 우리가 명리에 필요한 글자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저 2021년이 되면 저거는 신약 사주거든. 에너지가 약하단 말이야. 근데 저기 2021년은 저거 보면 정제라는 글자가 밑에 상과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네. 저 상과라는 글자가 오면 김건희 여사가 엄청난 구설수에 휘말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주는. 저 사주는 상과라는 글자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휘말리잖아요. 아니죠. 예, 대선 과정에서 그랬죠. 진짜 네. 뭐 일반 사람들 저 김건희 때문에 뭐 윤석열이는 그때 장가를 잘못 들었다 이랬지만 나는 반대로 이야기했거든. 아니다. 윤석열은 여자 죄가 없대. 약간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는 여자와 돈이거든요. 남자는요 여자와 돈이 들어와야 성공합니다. 그렇겠죠. 제일 우리가 중요한 성공한 게. 사람은 내조 안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렇죠. 봤어요. 맞습니다. 친구들 중에 네. 없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뭐 우리 저 경기도지사 옛날에 남경필 씨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오리룡 씨하고 개혁기자. 예. 그 예. 가정사가 좀 안 좋았던 게 있었잖아요. 그 안 되는 거라요. 이혼했죠. 예, 네. 그 안 예. 됩니다. 여자 문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저 윤석열 후보는 52살에 53살 결혼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다듬어지는 거지 사람이. 옷도 막 단벌 시자 스타일 아닙니까 스타일이. 맞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케어를 받으면서 사람이 누구 말대로 좀 정상적인 사람 모습을 나오고 있는 거야. 호라비처럼 꾀재재한 모습에서 그렇죠. 어느 깨재했지. 예. 저번에 그 우리 서울의 소리도 막 그 맞습니다. TV 나왔지만 예. 깨재재 누가 그런 사람하고 살겠느냐고. 안구 끼는 사람이 살고 그렇죠. 그랬듯이 네. 사실 맞거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올해부터는요. 네. 보세요. 올해 이민년이지. 저기 내년에 계묘,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천운이 임묘진 올해부터 이제 범의해란 말이에요. 쉽게 하면 우주의 기운이 봄으로 시작되거든요. 앞으로 5년간 쭉 봄입니까? 봄입니까? 봄? 봄, 여름 봄, 여름. 임묘진을 봄이라 하거든요. 범띠해, 토끼해, 아하. 용어해는 그 자연계의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봄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아, 봄을. 그게 어때요? 장작이 계속 힘을 받는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을사, 병호, 정미까지 힘을 받는 여름으로 또 가거든요. 아하.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는 김건희 여사 해운이 더 좋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아마 그게 2월 4일부터 들어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차례대로 지금 다 만나고 있죠. 예, 엊그저께는 이순자, 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이순자 여사도 예방을 했고 또 사선 의원, 중진 의원들 부인들을 또 다 용산 국방부 내에 센터로 모여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 사모님 그러다가 분위기가 약간 무리익자 언니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언니들. 그래서 저기 왜냐면 성격이 소탈하다 했잖아요. 네, 그랬죠.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 대신 이제 7월 달은 좀 조심해야 돼요. 구설수 더 오를 수 있어요. 아, 7월 달에. 그럼 바로 다음 달이네요. 예. 어허, 그렇군요. 요 방송이 나가면서 계속 저 야당에서 또 김건희 여사를 계속 물고 늘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다음 달 7월 한 달 동안은 더 특히 조심해야 되겠군요. 예, 구설수에 이 오를 방송을 뭐 가능성이. 김건희 여사가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아, 본다면 당연히 봅니다. 예, 보면 예. 반드시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년까지도 구설수 많이 오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하거든요. 야. 그래서 아마 이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크게 그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총선에서 여야가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분위기면. 그래서 돼야 되지. 그 전에는 쉽게 하면 뭐 야당이지만은 뭐 국회가 거의 뭐 그렇죠. 108표 가까이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의회 권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국회로만 봐서는 아직도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유우파의 지지자들도 우리 유권자들도 정권을 장악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역사적으로 봐도요. 좌우가 한번 깨지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우파가 무너졌잖아요. 네. 이제 좌파가 무너질 때거든요. 패러다임이 그래요. 그렇죠. 정반합의 논리 예. 것이 10년 단위로 이게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좌파가 5년 안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최종 완결은 총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네.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네. 좌가 무너지고 그래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 때 제대로 흘러가는 거지. 지금은 아마 이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에 기울어진 운동계가 워낙 심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특히 그랬죠. 이걸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는 이제 이 정부가 좀 저는 이제 정인격이다 보니까 상식을 좋아하거든요. 원칙과. 네. 이 너무 몰상식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 위에 공정과 정의 위에 네. 그까지만 밝혀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했다고 봐요. 나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석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의 이론으로 그렇죠.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 예, 봅니다. 아마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들이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용한 내조, 뜨거운 자, 무슨 이야기냐. 자, 단독으로 강폭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여사들을 연희에서 만나고 있죠. 또, 지금 어디 가서 연설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정민 소령인가요? 네. 자, 가서 연설도 하고 있고, 심정민 소령이죠. 심정민 소령 대단한 희생이다. 자, 이런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 또는 이 심정민 소령과 관련된 안타까워하는 애도의 마음,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뭐냐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면 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논란이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부인이 주선한 중진 의원들과의 자리에서도 아니 충분히 그런 자리 가질 수 있죠. 대선 때 기여해줘서 헌신해줘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걸 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런데 보도는 뭐가 됐냐.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언니라 그랬다. 이게 뭐냐 도대체. 사조직이냐. 그러면 끊임없는 이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봉화마을 갈 때도 그 함께 갔던 지인이 누구냐. 코바나 콘텐츠 출신 중에서 이 대통령 집무실에 채용된 사람은 누구냐. 밝히라. 심지어는 함께 갔던 충남대학교의 무용학과 겸임 교수는 지인인데 왜 간 거냐. 이 사람도 코바나 콘텐츠 전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문제로 되는 것은 다분히 이제 정치적으로 공방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크게 김건희 여사에게 부담이 되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또 이게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도 여파를 미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초래되고 있다. 물론 이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말 선의의 관심일까? 그게 아니라 이걸 또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는 관심이 지금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동만 하면 이거 왜 그래? 이건 말이 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오고는 있는데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의 경우에도 그렇게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죠. 여사. 퍼스트 레이디를 관리해줄 조직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행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경호도 필요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도 그 시스템에 또 조직에 대통령 집무실에 그 시스템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게 체계적으로 되고 정교하게 될 수 있다. 네. 자, 해법은 자꾸만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또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된다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니까 또 아내고 배우자잖아요. 그만큼 또 활동을 좀 해야 되는 영역도 있을 테고 그걸 또 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조용한 내조만 해라. 그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조용한 내조일까? 자, 그러면 해외 순방 갈 때 옆에서 대통령 옆에서 팔짱 끼고 마치 그냥 사진의 한 구석, 사진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되느냐? 뭐 그러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왜? 5년 내내 잊혀진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죠. 또 대통령의 배우자가 좀 보완제 역할을 해줘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 사각진 지대라든지 사각지대, 거늘진 또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얼마든지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또 필요한 또 사회 활동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부속실이다. 그러면 뭐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그러면 지인 논란을 야기시거나 지인 논란이 불거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조직을 설치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통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정치적인 이 논란의 이 소재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 조명하고 또 논란의 무대 위에 올려놓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할 필요가 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